반갑습니다. 순간 부쩍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요양보호 개론 중에서 인권과 직업윤리 어떤 목표를 갖고 학습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 인권 개념과 보호 방법을 설명한다. 노인학대 개념과 예방활동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인권 개념과 보호 방법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윤리적 태도를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설명한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의 인권보호란 무엇인가?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년도에 나온 겁니다. 건강,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 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네 골목에 보면은 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이것도 그 한 일환입니다. 소비자로서의 노인, 안전한 음식, 가정용품이나 가구,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도 확보되어야 한다. 주거환경, 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빈곤 노인이나 요양원 입소 노인을 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주거 환경 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퇴직 후 이렇게 아들이 또는 딸이 부모와 함께 모시고 살겠다. 이거 여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각자 따로 살아야 됩니다. 각자 따로. 그래서 그래야 이게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족, 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가족이 가장 학대의 주범입니다. 같이 함께 살면 학대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사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고용,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거 65세 3시간 일자리가 있어요. 3시간 일자리. 그 돈도 좀 주지만은 소일거리 이렇게 조금 소득도 보장하면서 고용도 하면 건강도 하면서 일의 재미도 느끼면서 사람과 대인관계도 하면서 참 잘 하는 거예요. 교육, 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인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 노인 인권 보호 국내 권고,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에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 보장,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반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금지 등이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노인의 신체 결박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가끔가다 그 노인들을 요양원에서 묶어놓는 것이 TV에 방영되죠. 이 결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갑자기 노인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냥 막 나부대는데, 그래서 어둑하면 그걸 결박했느냐, 이거 원인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을 금가게 하는 거라고만 판단하면 안 돼요.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이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재산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온 걸 함부로 또 먹을 수도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적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을 때 줘야 됩니다. 내가 죽고서 저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겠지 꼭 움켜들고 있으면 자식이 고맙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적절한 때 빨리빨리 활동력 있게 움직일 때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다. 그러나 또 나 먹을 것도 없이 자식을 다 줬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노후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한테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200만 원을 갖고 두 내후가 산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죠.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2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아들, 딸 이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머지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써라. 딸아들 위해서 저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200만 원 한 달에 다 써라. 뭘 저축을 하냐? 내가 병원에 갈고 이런 돈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거 있으면 무조건 다 써라. 자식 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200만 원에서 뭘 모이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거 다 써가지고 좀 삶을 질을 윤택하게 때깔 있게 살다가 가야 된다. 요새 200만 원 갖고 쓸 게 뭐가 있어요? 최소한 500만 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남으면 저축 좀 하다 애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기 건강 무너지고 경제력 무너지면 이 세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때까지 날 때 자식도 존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바보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쏟아부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 공간을 보장받는 권리, 의료 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다. 참고, 노인권익보호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였다. 재가노인 인권보호,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과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노인의 건강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 전화의 설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시설노인 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 등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 노인 그 권리 선언에도 보면은 후손의 양육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 뭐 비혼 세대다,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세대들은 이게 노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가치가 나중에 있을까요? 무조건 후손을 양육해야 한다. 참고사항, 시설노인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 사례 조사 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 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법 개정 2015년 12월 달에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 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제39조의 5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의 인권정책개발 등을 규정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법 제6조의 3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거 한번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드네. 듣는 건 쉬운데.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선언,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부 활동 및 사회적 종교 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게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입니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입소 전 단계,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
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시설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입소 계약 단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뭐냐면 계약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간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 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 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소 계약 시 당사자, 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 노인의 성격, 취향 등을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생활 단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 생활 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냥 읽어만 주더라도 이거 크게 그 서비스하는 겁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 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문제 사례.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문제사를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가로 열고 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사례. 나시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문제사례. 박씨 할아버지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박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이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알지만은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입원에 계시면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본인은 뭐 어쩌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고모님이 이제 입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이제 고모님이 이제 이렇게 형님한테 이제 계속 사업을 하는 형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이 고모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원들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곤란한 경우가 또 발생이 돼요. 또 어른 전화를 금방 끊을 수도 없고 상황이 많이 이렇게 돼서 거의 이제 안 받는 상태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현실하고 참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데 이제 요양원에 있으면 뭐 본인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역사를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전화하면 또 또 어쩌다 하는 것 같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입소 노인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 이거 참 이게 현실하고 엄청 괴리가 있어요, 이거. 이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솔로몬 같은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라 그래도 이거 하루에 몇 차례씩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도 간단히 끊는 게 아니라 본인은 걱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감당이 잘 안 되죠. 아, 참.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전화를 피하는 이런 현상이 오면 안 되는데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요 이건 제한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시간을 해야지 이게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이게 된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침해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노인생활 가족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 사례.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린다.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채 하고 있다.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로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와서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지라고 말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이게 절박성이네,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성 신체 제한을 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여기는 이거 사전에 이래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아 놓아야 되겠네.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데 뭐 언제 동의를 받아서, 이게 말도,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훌륭하게 써놨네요. 문제 사례. 고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어떤 게 정답일까? 참, 요양보호사들 이거 보통 늘 얘기지만 살신, 성인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 인간성, 전원정신이 없고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꼴도를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화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화 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자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 향상을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별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문제 사례. 이 시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신다. 봉사는 제가 해도 파마 약값은 시설장이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였다. 참.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노인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사는 이놈의 다리가 문제요.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리인데 나야 어디 걸을 수 있어야 엄두를 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 있겠지만 내 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문제 사례. 문화생활 많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규정이나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널려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 관리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치 않는 이상 개입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노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노인에게 후원 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 이씨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통장을 맡아 관리해달라는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입소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며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합의하여 이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성숙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 없이 내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노인의 성적 욕구를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 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시설 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건의함, 고충 처리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퇴소 단계.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반복시키고자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소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퇴소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 사례.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참고사항. 퇴소 후 거주지, 가정으로 복귀, 다른 요양시설로의 전원, 의료기관 입원 등. 퇴소자 뭐 중요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하간 쭉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입소하기 전에 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자기가 노후에 완전 사용할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는 다 자녀들에게 정신 있을 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한 푼 못 가져가는데 붙들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애들이 한참 기사라 움직일 때 뭐든지 놓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 이 전문적인 이런 그 기초 지식을 뭐 전문적이라고 하니까 참 무섭기도 한데, 이 요양보호 최소한도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서 가족을 최대한 돌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양보호사 편을 쭉 다루다 보면은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진정한 봉사구나. 이 읽기만 해도 힘들어. 이게 엄청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데도 시간이 많이 이게 걸리고요. 이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되고 노인학대 얘기하는데, 요양보호사도 이 보면은 천하게 보고 낮고 낮은 걸로 보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요. 팁 줄 거 있으면 이분들을 줘야 돼. 이분들. 응? 이분들을 팍팍 주고 그래야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응? 요양보호사 그분들 거의 대부분은 취미로 한다,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극소수고, 거의 돈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요. 요양보호사 쓰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 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팁 팍팍 줘서 요양보호사가 더 요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사회 풍조를 만들어 갑시다.